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과제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이번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어떤 지원 방안이 논의됐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 이 자리에선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미래 전략수도 세종시 발전 전략,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 조성 등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먼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내년 중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와 주거, 교통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입법과 행정 기능을 연계한 미디어 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한 언론 기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를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캠퍼스 타운 조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혁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완성과 더불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12개 주요 실천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와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 공동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건의 과제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부여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 조성을 위해 정부 청사 옥상 정원의 관람 구간을 확대하고 현재 3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2024년에 205기까지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국내 기업 6곳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올 들어 26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에 있는 반도체 세정 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내년에 492억 원을 들여 천안 성거읍으로 공장을 새로 지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출퇴근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고용 측면에서 천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천안으로 입주하게 되었고요. 천안시와 충남도가 국내 6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591억 원으로 53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시는 올 들어 프랑스 에어 리퀴드사와 대만 MEMC사 등 267개 기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현재까지 금년에 267개 기업을 유치해서 약 1조 1천억 정도의 투자와 6,8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우수기업들이 기회의 땅 우리 천안에 투자해서 천안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천안 시민들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는데 과연 어떤 소식들이 뽑혔는지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시민들은 성성호수공원 개방을 올해의 가장 큰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성성호수공원은 수질 개선과 함께 생태 탐방로와 생태 체험숲 등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천안 사랑카드 택시요금 결제 시행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월부터 택시요금에도 천안 사랑카드 10% 캐시백을 적용했는데요. 가계 부담은 줄이고 택시 활성화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꼽힌 뉴스는 지난 3월 도입한 천안형 환승 할인제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는 환승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환승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불만이 크게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 베리베리 빵빵데이와 로컬푸드 매장 오픈, 천안 흥타령 춤축제 대명 개최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실시했고 3,579명이 참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은 보류되면서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개월 만에 열린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위원회 위원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개 분과로 해가지고 인원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가지고 200명까지 좀 더 이상 인원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목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당초 원안보다 100명 가까이 줄어든 162명으로 수정에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수가 대폭 줄면서 정책이나 사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자 상임위는 재논의 끝에 분과당 12명에서 17명으로 최대 217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 수정안은 지난 4일 열린 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아산시는 내년 3월까지 위원회 출범을 마칠 계획입니다. 반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보류됐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명칭 변경 논란 등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맹희석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직 개편의 변화폭이 큰 만큼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시장의 1호 안건인 참여자치위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조직 개편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 세종에도 세워졌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서측광장에 대형 온도계가 설치됐습니다.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불을 밝히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올겨울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억 6천여만 원 늘어난 12억 8천만 원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10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길어지는 경기 침체에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주변들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종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중 시민들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 광장과 조치원역 광장에 각각 1개씩 세워졌습니다. 이날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선 개인 또는 법인 기부자의 성금 릴레이가 이어져 나눔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금지도 많이 오르고 또 특히 중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부한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나 ARS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을 줄이기로 했었는데요. 인근 상가 등 반대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작도 못하고 내년 6월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아산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민원이 쏟아지면서 강화된 단속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유보됐습니다. 단속 강화를 예고하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등지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을 내년 6월로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는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없애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결국 빗발치는 반대 민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년 전 세종시는 천마을 노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막겠다며 무인 주차기까지 설치해 주차 요금을 부과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주차면 중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천마을 한솔동로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입니다. 인근 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무인 주차기까지 설치해 주차 요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는 이곳 노상주차장 40면 중 8면을 폐지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제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상호 시야를 방해한다는 어떤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8면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선 정차나 주차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노상주차장의 일부는 횡단보도로부터 불과 1, 2m 떨어진 곳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주차면의 경우엔 횡단보도 정지선보다도 더 나아가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애시당초 이곳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됐던 겁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기관이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6년 동안 주차 요금을 받아왔던 셈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어이가 없단 반응입니다. 증서했으니까 다행히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몰랐었네. 우리 올랐으면 계속 이렇게 해놓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세종시는 당초 현장 조사를 거쳐 16면의 주차면을 없앨 계획이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법에 저촉되는 8면만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달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지난 6년 동안 엉터리로 된 노상 무인 주차장을 운영해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 순환로에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 중인데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신정호를 따라 개설된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추사동 쪽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뚝 끊깁니다. 신정호를 크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623호 초사동 구간을 지나야 하는데 이곳에는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여기.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일로에서 신정으로 돌아도 절로에서 이렇게 돌지,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단절된 신정호의 순환로를 연결하기 위해 길이 880m, 폭 3m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사업을 추진한 지 4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25억 원. 이 가운데 15억 원 가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씨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의회의 승인을 거쳐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준공 시점은 내년 12월입니다. 다만 토지 보상률이 약 80%에 그치면서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 준공 시점은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배방 신도시 지역 시민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젤 일원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오는 2025년 하반기에는 문을 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길이 25m의 6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30억 원 포함 모두 139억 원을 투입해 장제리 일원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시는 신도시 중심의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당정 택지 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유보지에 건립하기로 변경했고 LH의 수차례 요청 끝에 지난해 말 기부 체납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부지가 근린공원 조성 지역인 만큼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시는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체육센터 건립이 다소 지연됐다며 내년에 설계 공모를 진행한 뒤 2024년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공공공책 심의에 들어가고 설계 공모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근데 후년 정도 착공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에 따라 장제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이후에나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2019년 11일간 산속에 조난됐다 구조된 조은누리 양 기억하십니까? 당시 조양을 처음 발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던 군견 달관이가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견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은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0살인 수컷 shepherd 군견 달관이 사람으로 치면 70대에 접어든 고령입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군견훈련소에서 태어나 훈련을 마친 이듬해 이곳 세종에 있는 육군 32사단으로 와 군생활을 시작한 베테랑 군견입니다. 지금까지 12차례의 실제 작전에 투입돼 활약했으며 지난 2019년 7월엔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갔다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11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워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달관이가 군견직에서 물러나는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수색 능력은 여전하지만 체력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날 달관이는 장병들이 직접 쓴 편지로 제작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장병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10년간의 군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달관이는 군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달관이를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날 은퇴식엔 3년 전 달관이가 구조했던 조은누리 양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양의 아버지는 달관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도 없었을 것이라며 달관이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길 소망했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딸 은누리의 생명의 은견인 달관이가 그동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해 오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 퇴역 후에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견에서 은퇴한 달관이는 제2의 견생을 이곳 32사단에서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견에서 은퇴하면 자신이 태어난 군견 훈련소로 돌아가는 게 보통이지만 달관이의 공적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이곳에서 계속 지내게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여 년이라는 생활이 지난 다음에 군견의 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어떠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 점을 찾은 것이 경계 보조견이라던가 아니면 관리견으로서 대대나 사단에 있을 방법은 없을까 육군본부에 건의했고 그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군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달관이 이제 군견으로서의 짐을 내려놓고 남은 견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